네, 18차시 수열과 조합 기출문제 풀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9번 문제가 2번 활동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교내 수학경 시대에 A학급 학생 3명, B학급 학생 3명, 그 다음에 C학급 학생 2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분단 네 줄의 좌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학생 8명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지금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생이 앉지 않도록 한다. 그죠?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생이 앉지 않도록 배정한다. 그쵸?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A 같은 반 학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옆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같은 분단의 바로 앞뒤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배정한다. 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가 A가 있으면 그 뒤에 A가 오면 안 된다 이거죠. 연달아 네, 같은 학급 학생이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학급의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분단에 예를 들어서 자, 번호 순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1, A2가 있다고 했을 때 1번을 A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A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1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분단 안에서는 순서 관계를 봤을 때 번호가 작은 순서대로 배정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번호가 작은 순서로 배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네, 같은 학급 학생들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A학급 3명이죠. 그 다음에 B학급 3명, C학급 2명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요 1분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분단, 하나의 분단이 있을 때 그 1분단을 봤을 때 1분단과 2분단은 엄연히 구분되는 네, 좌석입니다. 아무튼 하나의 분단 안에 같은 학급 3명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가 1분단에 A 학급에 3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네, 이렇게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한 분단 안에는요, 한 학급의 학생이 최대 2명밖에 앉을 수 없다 이거죠. 2명밖에 이런 식으로.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럼 1분단에 지금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1분단에 자, 지금 1분단을 자, 선생님이 지금 가로로 봤는데 여기를 앞이라고 볼게요. 이걸 뒤라고 볼게요. 그러면 1분단에 각각의 학급의 학생 수가 몇 명씩 앉을 수 있는지 경우를 한번 나눠봤어요. 경우를. 자, 그러면 1분단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급과 B라는 학급과 C라는 학급의 명수를 봤을 때 자, A 학급 만약에 예를 들자면 2명, B 학급 학생 2명이 앉을 수 있겠죠. 그럼 C는 당연히 0이 되겠죠. 4명밖에 못 앉으니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A학급 1명, B학급 1명, C학급 2명이 앉을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A학급 1명, B학급 2명, C학급 1명, 그 다음에 A학급 2명, B학급 1명, C학급 1명. 요 총 몇 가지? 요 4가지밖에 없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4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1분단에 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살짝 화면을 옮기겠습니다. 자, 편의상 저 A 학급에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B 학급에 학생 3명. 그 다음에 C 학급에 학생 2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은 자, 번호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작은 번호를 학생을 A1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2, A3라고 선생님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번호 순입니다. 자, 두 번째는 B학급도 B1, B2, B3 번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C학급의 학생도 네, C1, C2라고 네,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경우를 나눴던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학급, B학급, C학급 학생이 있는데, 자, 1분단에 올 수 있는 각각의 학생 수를 한번 구해보면요. A학급 학생이 2명, B학급 학생 2명, C학급 학생 0명. 그 다음에 여기 1명, 1명, 2명. 그 다음에 1명, 2명, 1명, 2명, 1명, 1명. 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가지.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한 분단에 한 학급의 학생 3명이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럼 첫 번째 요걸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1분단에 A 학급 학생 2명, B 학급 학생 2명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자, A 학급 학생 2명 1분단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학급 학생 자, 2명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1분단에 지금 A 학급 학생 2명이 온다겠죠. 그러면 3명 중에서 1분단에 앉을 2명 선택해야 되겠죠. 3, C, 2죠. 마찬가지로 B 학급 학생 3명 중에서 1분단에 앉을 학생 2명 선택하는 3, C, 2가 있겠죠. 총 몇 가지입니까? 9가지가 되겠죠. 일단 맞습니까?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자, 만약에 A1, A2, 그 다음에 B1, B2 학생이 1분단에 앉는 경우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1분단에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 같은 학급 학생 중에서는 번호가 작은 학생이 앞에 앉아야 되니까 크게 몇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 2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자, 첫 번째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교대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뒤로 다른 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요. B1, A1, B2, A2. 자, 이렇게 1분단에 앉을 수 있는 네, 학생들의 배열은 이 2가지입니다. 자, 그럼 미리 한번 써놓을게요. 자, 만약에 뽑힌 학생이 예를 들어서 A1, A2, B1, B2다. 그러면 2분단에는요.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남아요? 이제 A3 남죠? 그 다음에 B3 남죠? 그 다음에 C1, C2가 2분단에 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선생님이 요 밑에다가 2분단에 앉는 방법을 자, 밑에다 써줄 겁니다. 자, 일단 2분단에 A3가 일단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3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지그재그로 앉아야 되니까 A3가 올 수 있는 건요. 요 B1 밑에 A3가 앉든지 B2 밑에 A3가 앉는 요 2가지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3와 C1, C2가 있는데요.
자, C1, C2는 연속되면 안 되잖아요. 앞뒤로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C1은 무조건 여기 앉아야겠죠. 왜? 이쪽에 앉아버리면 C1, C2가 연속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C1이 여기는 확정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B3랑 이제 C2만 앉는데 C2가 어디에 있어요? B3가 여기 앉아야 되고 C2는 여기 앉아야겠죠. 2분단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경우는요. 자, A3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C1, C2 연속되면 안 되니까 C1이 여기 와야 되고요. C2는 여기 와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옵니까? 나머지 B3가 와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요 B1에 B3 이렇게 밑에 오면 안 되잖아요. 옆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는 탈락.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분단에 앉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일단 A3가 앉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에 앉든지 요 세 번째 여기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1, C2는 연속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C1이 여기 와야 되고 C2가 여기 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B3가 여기 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네, 여기랑 앉으면 안 되죠. 모순, 탈락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C1, C2가 연속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C1이 와야겠죠. 여기가 C2고요. 여기가 B3. 네, 조건에 맞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학급 학생 2명, B학급 학생 2명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한 가지.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총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자, 선택하는 방법 9가지, 앉는 방법 2가지. 해서 18가지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방법을 해야겠죠. 1분단에 A학급 1명, B학급 1명, C학급 2명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A학급 1명, B학급 1명, 그 다음에 C학급 2명. 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A학급 학생 2명, B학급 학생 2명을 앉았을 때 남은 애들이 이거죠. 이게 뭡니까? A학급 1명, B학급 1명, C학급 2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2분단에 배치한 거를 다시 어떻게 1분단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2번의 경우는 1번의 경우처럼 18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1분단, 2분단 차례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나요? 2분단에 배치됐던 거를 다시 1분단으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남은 애들을.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18가지 마찬가지로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 A학급 1명, B학급 2명, C학급 1명 경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A학급 1명, B학급 2명, 자, C학급 1명. 자, 이런 경우를 따져보자 이거죠. 자,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분단에 지금 A학급 1명과 그 다음에 B학급 2명, 그 다음에 C학급 1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3명 중에서 A학급 3명 중에서 1분단에 앉을 1명을 선택하고 또 B학급 2명,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C학급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겠죠. 그럼 뭐가 나오니까 총 18가지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 18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A1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B가 2명이니까 B1이 뽑혔고 B2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C1이 뽑혔다고 해보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남는 애들은 2분단에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분단에는 누가 남겠어요? 2분단에는 A2, A3가 남겠고요. B3가 남겠고요. C2 요 4명이 남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1, B1, B2, C1 1분단에 앉는 4명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따져야겠죠. 맞습니까? 일단 조건은 B1, B2가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뭐 B1이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B2, C1 이런 경우 따져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B1 먼저 볼까요? B1, A1, C1, B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1, B1, C1, B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한 게 아니라 A1하고 C1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B1, B2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 2개 들어갔을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이 3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도 따져야 되냐면요. 이것도 따져야겠죠. 원래는요. A1하고 C1이 A1, C1일 수도 있고요. C1, A1 하고 그래서 B1, B2 이렇게 떠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한 가지 요 A1과 C1이 요 자리 바꾸는 거 있잖아요. 자리 바꾸는 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A1과 C1이 있다고 치고 나온 가지수에서 곱하기 1을 할 겁니다. 자리 바꾸는 거. 이해가셨나요? 아무튼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A1과 2분단에 A2, A3, B3, C2 4명이 나오는 애들을 자 2분단에 배치하는 방법을 따져보자 이거죠. 일단 B3가 어딘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B3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 C1 밑에 들어가는 두 가지 경우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 써놓을게요. 그러면 B3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B3,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B3,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B3, 그 다음에 세 번째 B3.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B3 배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는 거는 A2, A3 두 개를 배치해야 되는데 연속되면 안 되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할게요. 여기 그러면 A2는 고정입니다. 여기 있을 밖에 없죠. 그 다음에 C2와 지금 A3가 남는데 여기가 C2, 여기가 A3 이렇게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요. 여기가 A2고요. 여기가 A3고 여기가 C2 이렇게 돼야겠죠. 오, 모순 없죠. 자, 두 번째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자, A2, A3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A2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A3, C2 이렇게 되겠죠. 네, 모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경우도 자 여기가 A2 그죠? A2 여기 확정된 거 아니죠? 여기가 A3가 확정이죠. 그러면 이제 네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A2, 여기가 C2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모순이 없네요. 자, 세 번째 경우도 해볼게요. 자, A2, A3인데 여기가 A2 여기 들어가고 A3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연속되면 안 되니까요. 여기가 C2. 그럼 뭐가 생깁니까? 요 C1과 C2가 같아지죠. 위치가. 그러면 안 되겠죠. 탈락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가 A3 확정. 그러면 여기가 A2
2, C, 2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총 몇 가지 나왔습니까? 5가지죠. 5가지. 근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10가지가 나오겠죠. 자, 왜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가능한 게 5가지가 나오는데 요 A1과 C1이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죠. 여기에 2개가 어떻게 자리가 바뀐 경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요. 곱하기 1에서 10까지 나오겠죠. 자,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자, 선택하는 거 18가지. 그 다음에 배열하는 거 10가지. 180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세 번째 경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네 번째 경우죠. 네 번째 경우는 뭡니까? 네 번째 경우는 다시 올라갈게요. A학급 2명, B학급 1명, C학급 1명입니다. 자, 그러면 A학급 2명, B학급 1명, 그 다음에 C학급 1명.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2번 경우처럼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180까지입니다. 왜냐면 자, 다시 3번 경우에서 여기를 보세요. 자, A학급 1명, B학급 2명, C학급 1명을 배치하는 순간 2분단에는 A학급 2명, B학급 1명, C학급 1명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2분단에 배치했던 거를 어떻게 봅니까? 1분단이랑 바꿔치기 하면 되죠. 그죠? 그만큼의 가지수가 나오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좀 이렇게 줄일게요. 자, 이렇게 좀 줄이면 좀 너무 작아지나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총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가지수는 네. 1번 경우 18가지, 2번 경우 18가지, 3번 경우 180가지, 4번 경우 180가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8, 180, 180, 1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9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9번은 정답은 396번, 6가지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였습니다. 자, 9번 문제 설명하는데 거의 20분이 걸렸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한번 꼭 복습을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 이 7명의 관광객이 마차를 타려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요.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는 고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7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거죠. 일단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이거죠. 그리고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A와 B가 앉는 경우의 수 따져볼까요?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일단 A, B는 이웃하여 앉아야 됩니다. 2인용 의자에. 그러면 A, B가 앉는 열이 있다고 했을 때 1열, 2열, 3열, 4열의 좌석이 있잖아요. 그죠? 앉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3, C,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만약에 2열을 택했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A, B가 안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두 A, B라는 관광객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러면 2패 되겠죠.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A와 B가 앉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C와 D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마부 옆에 있는 맨 앞좌석 여기 남은 한 자리가 중요해요. 그죠? 왜 중요하냐면 자, 이미 2열, 3열, 4열 중에서 하나의 열은 A와 B가 선점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자리 5자리를 가지고 C와 D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C와 D 둘 중에 한 사람이 마부 옆에 앉아버리면 나머지 한 명은 요 C와 D 중에 한 명은 그 상대방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으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C와 D가 마부 옆에 앉지 않으면 C와 D는 나머지 2개 열 있죠. A, B가 앉은 열 빼고 2열 중에서 하나씩 골라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마부 옆에 한 명이라도 앉은 경우죠.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마부 옆에 한 명이라도 앉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만약에 마부 옆에 C와 D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앉았다 쳐봐요. 그러면 C와 D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되겠죠. 2C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그림을 살짝 볼게요. 만약에 C가 앉았다 쳐봐요. 여기가 A, B 앉았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습니까? 7명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버리면 돼요. 그죠? 나머지 4명을 돌리는 4팩토리움까지가 있겠죠. 총 몇 가지입니까? 48가지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부 옆에 C와 D가 모두 앉지 않는 경우를 따져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가 여기 앉았다 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C와 D는요, 나머지 2열 여기나 여기에 한 열씩 나눠 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C가 3열에 앉고 D가 4열에 앉는 경우도 있겠고요. D가 3열에 앉고 C가 4열에 앉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가지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럼 여기가 C가 3열 이렇게 쓸게요. C가 3열, D가 4열 앉아 쳐봐요. 그러면 C가 3열에 앉아도 왼쪽 오른쪽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2가지죠. D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D도 왼쪽 오른쪽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2가지 방법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자, 예를 들게요. A, B가 이렇게 앉고요. 뭐 C, D가 이렇게 앉았다 쳐요. 그럼 몇 개 남습니까? 이제 자리가 하나, 둘, 3개 남죠. 그럼 A, B, C, D 빼고 뭐예요? E, F, G 3명은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겠죠. 그럼 앉을 방법은 3명을 그냥 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총 몇 가지입니까? 8, 6, 48인가요? 그죠? 48이죠. 자, 그래서 C와 D가 이웃하게 하는 경우는요. 48 더하기 48에서 총 96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종합해보자면 A와 B가 이웃하에 앉아야 되고요.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각각의 경우
AB가 앉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랑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96까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66, 36, 54니까 57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576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이 있습니다. 자, 집합에는 A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죠. 1부터 10까지 있겠네요. 자, 집합 B는 6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 6부터 15 총 몇 개입니까? 10개의 자연수를 갖고 있겠네요. 이때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면서 다시 말하면 1부터 10까지 그 중에서 원수를 갖겠네요. 그 다음에 X랑 B랑 합집합을 했더니 원소 개수가 12개가 됐다. 이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가능한 X의 개수. 자, 그러면 일단 원소 개수 나왔으니까 자, 써볼까요? A라는 집합은요. 자, 원소를 해보시면요. 1, 2, 3, 4, 5, 5개 그냥 6, 7, 8, 9, 10 이렇게 몇 개의 원소가 있습니까 지금? 10개의 원소를 갖겠다 이거죠. 자, 집합 B는요. 집합 B는 6부터 15로 하겠죠. 6, 7, 8, 9, 10, 11, 12, 13, 14, 15 마찬가지로 10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이거죠. 원소 개수 10개다. 자, 그런데 자,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1부터 10까지 갖는 원소고요. 여기를 맞춰야겠죠. 여기에서 N, X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12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요 B의 집합 B의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근데 합집합했더니 12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집합 X에는요. 집합 B에 해당하지 않는 원소 2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집합 X라는 것은 A의 부분 집합인데 B에 없는 원소. 자, 집합 A에서 B랑 겹치는 게 뭡니까? 6, 7, 8, 9, 10을 제외시킬게 일단. B에 없는 원소 2개를 더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집합 X를 잘 선택해야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파란색으로 쓸까요? 요 X라는 집합 안에는 뭐가 있어야냐면요. 1, 2, 3, 4, 5 중에서 몇 개? 2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6, 7, 8, 9, 10 어차피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니까 6, 7, 8, 9, 10 중에서 원소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2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럼 집합 X에 들어갈 원소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5, C, 2 다섯 1, 2, 3, 4, 5 중에서 2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2개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6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2가지죠. 그 다음에 7이라는 원소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죠. 8도 마찬가지로 9도 마찬가지로 10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6부터 10까지 2가지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거나 같지 않거나 5가지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이만큼 집합 x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OC는 10가지죠. 자, 2의 5제곱 32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20가지가 되겠네요. 집합 x가 나올 수 있는 거. 집합 x로 가능한 것은 320가지다. 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을 보시면 자, 두 집합이 나옵니다. 자, 집합 x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되고요. 그럼 1, 2, 3, 4, 5가 되겠네요. 자, 집합 y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래요. 이때 F3은 6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가 또 작다.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있겠죠. 자, 문제가 조금 뭔가 좀 부족하죠. 여기에 좀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요 함수 F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가 들어가야겠죠. 자, 아무튼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야,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빠진 요 부등호가 들어가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증가함수. 그렇죠? 정의역의 원소가 크면 함수가 또 커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순서가 고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합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조합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요. 정의역의 원소가 지금 1부터 5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수 F의 개수니까 F1, F2, F3, F4, F5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함수 F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일단 F3은 뭡니까? 고정이죠. F3은 6입니다. 6으로 고정입니다. 고정.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요 F1과 F2가 대응될 수 있는 값들은요. F3이 6이니까 함수값으로 1부터 5까지밖에 못 가져요. 그죠? 맞습니까? 1부터 5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요 F1과 F2가 될 수 있는 함수값들은요. 요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총 그러니까 즉 10가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부터 5까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 선택됐다. 해보세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F1이 F2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작은 게 F1의 함수값이고요. 좀 큰 게 F2의 함수값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F4와 F5도 보시면요. 자, 공역이 1부터 10까지의 원소인데요. F3이 6이니까요. F4와 F5는 6보다는 큰 원소를 함수값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7, 8, 9, 10 4개의 원소 중에서 함수값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요 F4와 F5는 당연히 함수값이 달라야 되겠죠. 증가함수니까. 그죠? 그러면 4개의 원소 7부터 10까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개를 뽑았을 때 작은 게 F4의 함수값이고요. 큰 게 F5의 함수값이 되겠다. 순서 고정이다. 그죠? 그럼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뭐냐면 F1, F2가 대응되는 거 10개, F4, F5가 정해지는 거 6개, 총 60가지의 함수 F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은 60이라는 정답을 구했고요.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점 XY가 있는데요. XY는 모두 정수래요. 그리고 X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Y의 범위는 1부터 4까지래요. 마찬가지로. 자, 이 점들 중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표면을 잘 그려야 되겠죠? 자, 그려볼게요. 자,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편의상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1, 2, 3, 4.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점이 x 값은 1부터 4죠. 그죠? 그럼 칠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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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총 몇 개의 점이 나옵니까? 16개의 점이 나오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일단 길이가 모두 1인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세 점을 선택해서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모두 몇 개냐? 우리가 교과서에도 많이 봤죠.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총 점의 개수 16개잖아요. 그죠? 16C3이죠. 그쵸? 16C3이면 자, 몇 개입니까? 14, 15, 16을 6으로 나눠야겠죠? 6. 자, 6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5,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4, 20, 5, 1, 5 맞나요? 3으로 나누니까 2, 3. 아,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했죠? 여기가 16이야. 16인데 왜 2를 빼먹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게 5, 2, 8. 그럼 8, 5, 40. 그럼 4, 46. 560이 되겠네요. 그죠? 네, 계산이 좀 안 돼서 560입니다. 전체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 중에서 자,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세 점을 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각형이 나오는 거 아니죠? 자, 사각형이 결정 조건 뭐냐면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쵸?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안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요. 자,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죠? 자, 네 점 중에서 세 점을 구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겠죠. 하나, 둘.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직선 위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당연히 사각형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는데 사각형이 안 나오는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몇 가지 나왔습니까? 지금 10가지 나오죠. 10개는 제외시켜줘야겠죠. 그래서 40개는 제외입니다. 됐습니까? 이해가셨죠? 자, 이번에는 또 제외되는 게 없는지 볼까요? 자, 3개의 직선 중에서 3개의 점 중에서 골랐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걸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이상 없죠. 그죠? 요 세 점 중에서 3개를 골랐을 때 당연히 하나의 직선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3C3 곱하기 4개. 4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럼 따라서 560에서 몇 개를 44개를 뺀 516까지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16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1, 2, 3, 4, 5 중에서 두 개의 수를 임의로 뽑아 작은 수를 A, 큰 수를 B라고 한자. 1, 2, 3, 4 중에서 두 개의 수를 임의로 뽑습니다. 작은 수를 A, 큰 수를 B라 하고. 자, 또다시 이거 1, 2, 3, 4, 5 중에서 두 개의 수를 임의로 뽑은대요. 그 작은 수를 C, 큰 수를 D라고 하자 이거예요. 됐습니까? 똑같은 지금 시행을 두 번 한 겁니다. 그죠? 1부터 5까지 있는 수에서 두 개씩 뽑은 겁니다. 이때 좌표 표면에서 세 점 0,0,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 D로 이루어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세 꼭지점의 좌표가 일치하는 삼각형은 동일한 삼각형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잘 보세요. 자, P라는 점을 볼게요. P라는 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C, D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의 조건에서 자, 두 개 1, 2, 3, 4, 5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요. 그럼 서로 다른 걸 두 개 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작은 쪽을 A, 큰 쪽을 B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당연히 B보다 작을 거고요. C는 당연히 D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A, B가 될 수 있는 점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P와 Q가 될 수 있는 점들은요 일단 그려야겠죠. 좌표 표면에다가 그죠?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1부터 5까지인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먼저 뭘 그리냐면요 Y는 X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Y는 X인데 자 보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 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요 1,1, 2,2, 3,3, 4,4, 5,5. 이 점들은 뭐냐면 서로 다른 5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럼 A가 B보다 더 작고 C가 D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X표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조금 이걸 유연하게 생각하시면요. A, C가 X표잖아요. 그죠? B, D가 Y좌표잖아요. Y는 X. 자, 부등식의 영역 중에서 Y가 큰 부분에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점 PQ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요. 이런 데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안에 점 P와 Q가 있어야겠죠. X좌표가 더 Y좌표가 작아야 되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점 뭐가 있어요? 5가 있겠죠. 점 5. 자, 원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OPQ입니다. 그러면 원점을 하나를 정해져 있고요. PQ가 막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마찬가지로 요 지금 나와 있는 10개의 점 중에서 원점 5를 빼고 PQ가 지금 두 점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택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결정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사각형이 결정되려면요 일단 가능한
전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 원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점 중에서 일단 PQ가 될 수 있는 거 2개를 골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몇 개입니까? 10C2니까 9, 45니까 45가 되겠네요. 그죠? 이 중에서 혹시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되겠나 이거죠. 자, 그럼 원점과 P와 Q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를 따져보면요. 아무리 따져도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하나밖에 없네요. 이 경우 있죠. 이 경우. 잘 보세요. 이런 경우죠. 만약에 기울기가 2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돼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PQ가 이 직선상에 2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거 이외에는 지금 같은 직선이 되게끔 그릴 수가 없겠죠. 없죠. 그래서 네, 일직선 상에 있는 거 1개 빼줘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45개에서 1개를 뺀 44개가 나온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4가 되겠습니다. 44.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이거죠. 맞습니까? 세 자리 자연수의 총합. 자, 그러면 일단 모든 자연수를 다 구한 다음에 이거를 더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냐 이거죠. 일단 세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1이 뽑혔다고 해도 이게 1의 자리에 있는 것과 10의 자리에 있는 것과 100의 자리에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죠. 왜? 더했을 때 값이 달라지잖아요. 자연수의 총합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의 초점의 개수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나올 수 있는 자연수 개수 총점 맞추지 마시고 자, 만약에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연수의 개수만큼 100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에 2가 들어간 경우 이 자연수 개수를 구하면 자, 200을 이 개수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3에 300으로 시작하는 이 자연수 개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셔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5개의 원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100의 자리가 1인 자연수의 개수는 총 몇 개냐면요. 나머지 4개의 원수 중에서 2개를 골라 배열하는 4P2만큼 있겠죠. 총 몇 개? 12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가 2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도 4P2. 그죠? 여기도 4P2. 여기도 4P2. 여기도 4P2. 다시 말해 12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각각의 자연수에서 12개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하자면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도 12개, 200도 12개, 300도 12개, 400도 12개, 500도 12개 더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00 더하기 200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500까지가 12개씩 있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 곱하기 자 100부터 500까지가 합이 1500이죠. 1500 그죠? 자, 이 값을 계산하면 네 18000이 되겠네요. 18000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10의 자리에 이제 1이 들어갈 때, 2가 들어갈 때, 3이 들어갈 때, 4가 들어갈 때, 5가 들어갈 때 이 잔수 개수를 구해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다 쓰기 조금 힘든데 그래도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 뭐냐면 개수를 구하면 이 10이 그만큼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수만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 원소에서 2개를 고른 만큼 4p2죠? 4p2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4p2.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p2도 12개죠. 12개 곱하기 자 10이 12번 더해지는 거고 20도 12번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쭉쭉 더하기 50. 자, 1부터 100부터 500까지 1500이었으니까 10부터 50까지 더하면 150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12 곱하기 150. 그러면 네. 18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의 자리에 1, 1의 자리에 2. 자, 그만할게요. 이런 식으로 요 개수만큼 1을 더해주면 되고 2를 더해주면 되고 5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는 네, 나머지 4개 원소 중 2개를 선택하는 나라는 4p2만큼 있겠죠. 이것도 이런 자연수는 4p2만큼 있겠죠. 마찬가지로 4p2.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2개 곱하기 그렇죠? 1 더하기 2 더하기 5까지. 자, 그러면 12 곱하기 15가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18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줄 거는 뭐냐면 18,000, 1800, 180을 더하면 자, 생길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잔수의 총 합이 되겠네 이거죠. 맞습니까? 다 더하면 그러니까 따라서 19,98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19,98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마쳤고요.